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3일절이죠. 오늘은 휴일인 관계로 12시부터 경기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K리그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강원에게 최근 9년 동안 패한 적이 없죠. 9년 동안 패가 없을 만큼 울산이 강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강원이 무려 18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지만 이로 인해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FIFA 월드컵,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 다른 팀들보다 시즌을 일찍 준비한 만큼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훨씬 더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나름 성공적인 영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해결사와 측면 공격 자원까지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해 이번 시즌에 막강한 득점력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에 맞서는 강원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18명이나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죠. 다만 그동안 베스트 11에 포함될 선수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격 라인은 고무열을 제외하면 아예 싹 물갈이 됐을 정도죠. 따라서 초반 몇 경기 동안은 호흡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울산에게도 3무 13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9년 동안 3무 13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을 상대로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울산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신중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울산이 주니오와 정승현이 팀을 떠나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확실한 대체 자원들을 영입했죠.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울산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울산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농구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이죠. 1차전에서는 삼성생명이 69대 7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시즌 막판에 펼쳤던 폭넓은 로테이션과 강한 수비로 균형을 맞춘 후 후반 체력이 떨어졌을 때를 우리은행을 공략한다는 작전을 들고 나왔지만 승부처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즌 막판에 선보였던 로테이션 폭을 넓게 가져갔던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주면서 초반 우리은행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죠. 또 배혜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김한별에게 골밑 공간을 맡기는 등 변칙적인 전술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써먹힌 전술이 오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통하지 않을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1차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차로 경기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원정팀 우리은행은 1차전을 승리로 거두면서 더불어 삼성생명은 다양한 전술을 맛보았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다소 당황스러운 듯 삼성생명은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에 고전하는 듯 했으나 역시 해결사 박혜진의 3점 라인 공략을 통한 25득점, 그리고 박지현과 김소니아 콤비 플레이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했죠. 또 최은실의 골밑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전 경기를 통해 삼성생명의 다양한 전술을 맛보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전술까지도 파악이 됐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은행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승부처에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우리은행이 리드를 잡아내고 역전승을 한 만큼 오늘 경기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핸디까지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SK와 LG 경기입니다. SK는 직전 삼성전까지 대패하며 휴식기 이후 2연패를 포함해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김선영이 복귀했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은 별다른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단 한 차례의 리드도 가져가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주력 선수들 위에 다른 선수들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SK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준영의 공백이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LG 또한 부진한 흐름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SK가 LG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 복귀했지만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SK가 최근 두 용병 선수 위력이 지난 시즌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가 있죠. 따라서 이들과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LG 또한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LG가 원하는 공격농구는 어느 정도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지지부진한 흐름과 수비력까지 와해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렌의 복귀와 휴식기를 통해 부상 선수들의 회복 시간을 가졌다는 점은 충분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관희가 점점 팀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한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KT와의 경기에서도 95득점을 기록하면서 패했다는 점 또한 공격농구 LG로서는 어느 정도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SK를 상대로 LG가 모처럼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LG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SK 용병의 기량이 지난 시즌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고 김선영의 복귀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LG는 이관희의 적응과 라렌의 복귀라는 호재가 겹치고 있어 이번 대결에서도 LG가 좀 더 나은 공격력을 선보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KGC는 KCC전에서 72대 6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휴식기 이후 치른 두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여주고 있죠. 이재도와 전성현 그리고 맥컬러와 윌리엄스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드진이 전방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선보이면서 옵션이 다양해져 상대의 수비를 흔들면서 득점력을 높일 수 있었고 양희종이 돌아오면서 수비코트 경쟁력도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자랜드가 최근 외국인 용병을 교체한 이후 조직적인 문제가 아직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므로 KGC가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전자랜드도 직전 KT전에서 78대 83으로 패합니다. 휴식기 이전에는 3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기세를 뽐냈지만 휴식기 이후에 최근 두 경기에서 오리온에 이어 KT에게도 패하죠. 따라서 연패의 흐름 속에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KT의 에이스 허운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새 용병 모트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유기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김낙현이 부상을 입으며 경기 도중에 코트를 떠났던 점 또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낙현이 현재 팀 내 득점 1위인 선수죠. 따라서 김낙현이 결장하게 된다면 공격력에서 큰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공수 모드에서 불안한 면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낙현의 부상 이탈과 외국인 선수 2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이들이 아직 국내 선수들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KGC의 가드진과 외국인 선수들의 꾸준한 득점력 그리고 양희종의 수비력 등을 고려해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KGC가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 KGC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남과 제주 경기입니다. 보다는 원정팀 제주가 공수 밸런스가 조금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홈팀 성남은 지난 시즌 끊임없이 높이에 대한 약점을 드러냈던 팀이죠. 따라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3명을 모두 180cm 이상의 장신 선수들로 선택했고 2m 3cm가 되는 선수도 영입했죠. 그리고 수비수 또한 1m 80이 넘는 선수들을 보강해 제공권 싸움에서만큼은 이번 시즌에 공수 양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평균 득점이 고작 0.89골 밖에 되지 않아 형편없는 공격력을 선보였던 팀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공격의 핵이었던 양동현과 나상호마저 팀을 떠났습니다. 영병마저도 새로 영입해 두 선수 모두 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에 적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성남의 빈약한 득점력은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제주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핵심 자원인 주민규와 국민현을 모두 지켜냈죠. 또 영입을 통해 측면 공격력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에 제주는 역시 수준급의 공격력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수비 핵심인 이찬동이 공주로 떠나고 이정문을 데려왔으나 이찬동보다는 무게감이 좀 더 떨어지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도 성남에게 실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홈에서 성남이 원정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죠. 홈 성적만을 봤을 때 지난 시즌에는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도 역시 성남이 홈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득점력 면에서도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제주 역시 좋은 공격력이 K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따라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한다고 쉽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며 2.5점 기준점 언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경기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KCC와 원주 동부 경기입니다. 1위와 9위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차가 예상되지만 최근 KCC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생각한다면 동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자, 홈팀 KCC는 2연승 이후 휴식기에 접어들었죠. 하지만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안양 KGC에게 68대 72로 패배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동부와의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에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동부에게 경기를 내준 바가 있죠. 따라서 동부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전 안양 KGC전에서는 실책만 15개를 기록했죠. 특히 상대 가드진의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상대인 DB 경우도 두경민과 허웅의 가드 전력이 상당히 두터운 팀인 만큼 KCC가 골밑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할 경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라거나가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골밑을 장악할 경우에는 KCC가 역시 좋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주 동부는 4연승 이후에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에게 72대 77로 패하며 4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용병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역시 국내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팀 전력이 크게 부진하다는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경민과 허웅 등 가드 전력이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인 선수들 또한 직접 맞대결에서도 상대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죠. 따라서 골밑 장악력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전력을 외곽에서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순위 차이는 많이 나지만 동부가
이번 시즌 KCC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라거나 등 기복 있는 경기력이 KCC의 흐름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높아 보여 이 경기는 원주 동부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KCC가 상대 가드진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부 허웅과 두경민이라는 가드진의 KCC를 흔들고 외곽 공격 능력마저 동부가 가져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